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대권면 쇠암리에 위치한 공장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일반 거래시장이나 경매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면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공장이나 공장 부지가 강세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도심지 인근 공장의 일반 매물은 많지도 않거니와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또한 경매시장에도 매물이 부족한 상태라 매각가율이 높습니다. 오늘의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위성에서 바라본 물건지 주변 환경입니다. 대곡면 일대는 공장지대입니다. 그런데도 공장은 계속 세워지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대곡 IC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하방으로는 인천으로 가는 그 방향인데, 양촌면을 지나서 청라, 송도 지구까지 한 20여 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북방으로는 김포나 서울 방향입니다. 그래서 IC에서 해당 물건지까지의 도로 사정을 보니까 지금 도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화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 초지대교 나가는 길이고요. 물건지까지는 8.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로 시속 한 60km로 잡는 차 치고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거리, 이 IC에서 그 물류 이동이나 운송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제2순환고속도로 대구 IC에서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또 바로 직진으로 나가면은 더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위성에서 이제 가까이 내려다본 물건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공장이 설립돼 있어갖고 지금 가동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지역도 지금 공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농경지인데 거의 다 이제 앞으로는 공장지대로 변모할 그런 지금 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이면서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보면 아까 그 진입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지를 보면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쇠암리 208번지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 계획에 관한 허가 구역입니다. 뭐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죠. 개별 공시지가는 100만 원이 조금 넘게 잡혔네요. 평당. 지적도입니다. 땅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뭐 건물은 제대로 앉아 있고 공터는 뭐 잘 활용을 하면 땅 모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배치도를 이제 보면은 이제 건물 이게 주 1동 건물이요. 요건 2동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의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역에서 시옷까지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시옷 부분입니다. 시옷 컨테이너 부대로 판매적 기숙사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주시를 해보세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게 주도로입니다. 이게 주도로. 대구 IC에서 들어오는 주도로고요. 요건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로 들어가면 뭐 꽃도 활짝 피었고 주변이 다 공장입니다. 공장. 농경지와 공장. 결국에는 이제 농경지도 공장으로 다 변모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살짝 이제 내리막길에서 해당 물건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해당 물건지 정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무실동입니다. 사무실동. 사무실동이고, 요건 이제 B동 창고, B동 공장입니다. 공장. 이게 메인동이고요. 요게 사무실, 요게 창고. 요거 이제 컨테이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공장 뒷면에서 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뒷부분이 이제 공장으로 지금 설치됐는데, 지대가 요게 살짝 낮은 그런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동이고, 메인동 출입구, 또 여기도 출입구가 메인동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이게 이제 건물 현황입니다. 건물 전부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진입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부천 지원 8개 2021 타경 36019의 물건 번호가 1번인데 공단 물건은 없습니다. 토지 면적은 929.73평, 이게 4필지 합입니다. 입구에 3필지에 도로로 사용하는 3필지 포함해서 건물 연면적은 326.06평, 건축 허가 면적이고요. 제시의 면적이 16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이 487평, 면적이 상당히 큰 건물이라 건물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만 있으면 건물도 이용도 하면서 세를 놓고 어떤 별도의 수익을 발생할 만큼의 어떤 그 건물 면적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이
이제 그 제시의 건물 감정평가서상의 목록이 이제 시옷입니다. 요 B하고 미읍은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C 부분, 컨테이너 3기 요 부분은 제외된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에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무개 현황조사서상 현장 직원 지술에 의한 임차인을 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건물에 거주함. 서아무개 컨테이너 건물에 거주함. 지금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현장 답사한 그날 보니까 여기에 불도 켜져 있고, 요 화장실에,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물도 나오고 물도 켜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본권 제시의 건물 기호 C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죠. 3기 3층 및 판넬조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죠.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업무의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고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입니다. 어떤 경매 정보지를 보면 이제 법정 지상권 얘기조차도 나오는데 불확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같은 구조물 일종의 건물이 아닙니다. 이 컨테이너 같은 건물은 법정 지상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법정 지상권으로서 그 건물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려면 견고하고 고정성이 있는 건물이 돼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견고하고 고정성도 아니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건 법정 지상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바로 경매사건 목록, 법원에서 나온 경매사건 목록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 타경 36019 불건번호 1번이고요. 감정평가에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13억 84만 9천 원 확인이 됐고요. 여기 물건 비교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정 매각일은 2022년 5월 12일 10시 부천지원 별관 122호 법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목록은 매각 물건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목록 6번까지 있고요. 등기 채권액은 22억 7천만 원이 넘고요. 청구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시와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기일매각도 5월 12일 날 확인됐고요. 최저 매각 금액도 확인됐습니다. 자, 목록 내역을 보니까 토지 4필지요. 토지가 4필지 확인되고요. 929.73평 확인됐습니다. 건물은 2동입니다. 1동, 2동, 건물 2동에 326.06평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161평 정도가 아까 확인됐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3필지, 2분의 1 지분 45.22평으로 확인됩니다. 자,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일반 건축물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건축물 대장은 1동 건물이 아닌 2동 건물입니다. 2동이 122평방미터로 나와 있죠. 그래서 1동 건물은 966평방미터 정도의 그런 면적을 가진 게 현재 건축 허가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일반 건축물은 해제된 내용으로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서에 이제 금액이 확인되고요. 토지는 평당 155만 원 선에서 평가를 했고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평당 109만 원의 평가한 금액입니다. 작성일은 지난해 8월 4일 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지났네요. 감정 내역서상에 이제 그 토지는 45.22평, 도로로 사용하는 지분 2분의 1 공유 지분은 45.22평이 확인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공부와의 차이 4, 5 지목은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 자, 기호 6 토지는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4, 5, 6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 매각 지분은 공유자 주식회사 오비에립 지분의 2분의 1 전부이임. 임대관계는 이상, 토지의 임대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공부해서 특이사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시의 건물에서 한번 특이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권 제시의 건물 기호 시옷은 이동이 용이한 또 나오죠.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3기 3층 판넬조 등으로 되어 있어 평가에서 제외. 경우에 참고하세요.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나오죠. 2019년 6월 21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현황이 나오죠.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임차인이든 아니든 간에 법원은 임차인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차인으로 확인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전입일자가 2020년 5월 27일, 여긴 2021년 7월 6일자로 돼서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인도명령 절차에 의해서 명도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권리를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깨끗합니다. 특별 매각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이제 매각 물건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 4, 5 토지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은 불요. 이거 전이라고 그랬죠.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거의 받습니다. 받아야지만 이제 매각 결정이 나는데 이 물건은 전이라고 해도 제출 불요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권리관계 확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등기사항 요약입니다.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거, 말소되지 않는 등기가 중요합니다. 권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토지 부분입니다.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압류. 여러 건의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있고, 근저당이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중소기업은행인데, 접수번호가 다른 압류와 가압류권보다 가장 빠릅니다. 2019년 6월 20일.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 그 부동산은. 여기도 가압류, 압류, 압류 이렇게 걸려있고, 임의 개시 결정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6월 21일 근저당권으로 중소기업인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권리 전부가 말소되고 인수할 권리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깨끗한 권리입니다. 인수받는 그 낙찰자가 부담이 없습니다. 임차인도 인도명령 대상이었고요. 자, 권리관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적 위치나 도로 상황 또 그 경매정보지에서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한 분석과 등기사항, 등기권리증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했습니다. 특이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상의 권리 공시사항,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표기를 합니다. 농지증명 불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또 컨테이너 3기 매각물건에서 제외, 요거 잘 체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분석, 매각 목록에서 제외된 컨테이너에 임차인이 거주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거주 세입자라도 후순위 권리로 인도명령 대상이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상의 권리, 매수인이 인수할 선호 권리 없음, 전부 말소 대상 권리로 인수할 권리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상의 권리, 적법한 건물이고 위반 건축물은 없음이 건축물 관리 대상상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을 지면 해당 물건은 낙찰 후에 컨테이너를 별도로 매입하거나 또는 철거,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거주자 명도 처리 외에 등기상 수할 거리가 없는 비교적 수월한 물건으로 판대된다. 이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물건지 인근 네이버 그 매물 현황입니다. 물건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공장으로 질 수 있는 물건은 이 물건 하나, 여기가 4개, 2개로 표시됐지만 부동산에서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1개를 놓으면서 물건이 많은 걸로 표기되어 나왔지만 물건은 1개입니다. 또 요 아래도 그래서 요 물건을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야고요, 지목이. 매매가는 14억 6,400이고 평당 한 120만 원꼴 됩니다. 토지가 1220평입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공장으로 허가가 완료된 그런 물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장을 지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여기도 이제 지목은 임야인데 매매가가 20억입니다. 20억 3천만 원, 평당 200만 원 선으로 나왔고요. 토지가 1015평. 요거는 또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공장하고 창고를 건축해주는 조건으로 팔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옵션이 걸려서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게 생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요 물건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인근 지역 공장 낙찰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1번 물건이 대지가 775평에 건평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되고요. 요거 낙찰가액을 보니까 20억 1111만 1110원, 10원 단위까지 붙였네요. 최초 감정가가 18억 9246만 5720원. 그래서 낙찰 매각가율이 106.27%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2월 8일입니다. 감정가격보다 더 많이 써서 가져갔네요. 자, 이런 시장입니다. 바로 이 건물하고 바로 인근 거리에 있죠. 가깝죠. 이렇게 같은 동네입니다. 도로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2번 물건은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죠. 오늘의 물건지와 바로 마주보고 있는 물건. 이 물건은 얼마에 됐을까요? 1210평에 건평이 한 400여 평 되겠죠. 4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해당 물건보다는 약간 큽니다. 얼마에 낙찰됐냐? 2022년 1월 20일자에 21억 1111만 1110원. 10원까지 썼네요. 여기도 90.51%, 매각가율이 90.51%입니다. 23억 3236만 1400원에서 90.51%에 낙찰됐습니다. 가격 잘 체킹을 하세요. 자, 3번 물건입니다. 3번 물건. 3번 물건은 이게 나지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이런 모양으로 젖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내역을 보니까 1027평이고요. 15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해당 물건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한 170여 평이 차이 납니다. 170여 평의 건물만 지으려고 해도 금액이, 이거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납니다. 거의 건물만 새로 지으려고 해도 엄청납니다. 170평 차이면은. 자, 이것은 2021년 작년 거의 1년 전에 82.86%의 매각가율을 보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14억 5120만 50원. 이것도 10원 단위의 꼬투리를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 현황이, 낙찰 현황이 이렇습니다. 주변에 매물도 없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파악해 보시고 해당 물건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설명한 대로 공작 물건 매물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강세입니다. 실이용자나 수익형 또는 투자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 시장 매물은 적고 이렇듯 수요자가 많다 보니 낙찰자가 높은 곳이 요즘 추세입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 인근 지역 매물이나 낙찰 현황을 잘 참고하시고 현장 답사도 한번 해보시고 교통여건과 매매나 임대 시세 등을 잘 체킹해서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